김해 신공항 확장안 검증 절차에 국무총리실 이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제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만나 결국 합의한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 총리실 검증 절차와 범위를 둘러싸고 양측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 절차 도입에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국토부가 합의했습니다. 오거돈 시장 등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를 갖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울경 단체장과 김 장관이 얼굴을 맞댄 것, 검증단 최종 검증 결과 발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체장들은 간담회에 앞서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남권의 관문공항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우리 800만이 국민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국토부 역시 총리실의 검증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부울경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성과 확장성, 환경, 소음 등의 문제로 관문공항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김해 신공항 사업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결국 양측의 의견 접점이 불가능한 걸 확인한 이상 총리실 검증 절차가 유일한 해법임을 서로가 수용한 겁니다. 이번 합의엔 양측이 총리실 검증 결과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울경은 국토부가 아닌 총리실이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판정하게 된다면 김해 신공항 무산은 필연적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총리실 검증 절차와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인데 이를 두고 앞으로 부울경과 국토부 사이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유명 관광지인 감천문화마을의 대표 먹거리로 감천 달빛 도너츠가 선정됐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영업 6달 만에 돌연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황당한 구청의 행정으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감천 문화마을. 이곳의 대표 먹거리로 선정된 감천 달빛 도너츠는 사하구청의 공모 사업에서 대상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시작한 지 6달 만에 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달빛 도넛 영업이 중단되면서 불은 모두 꺼져 있고 각종 집기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업 주체인 주민협의회와 업체의 갈등 때문. 업체는 주민협의회가 사업 초기 발생한 적자를 정산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업체가 운영하던 매장 판매를 모두 주민협의회 측이 맡겠다. 판매 인건비를 올리는 만큼 생산 단가를 맞추란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절대 문을 닫을 이유가 없으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책임을 지고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했는데 계속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왜 이 사업이 아무 하도 없이 문을 닫을 이유가 없는데 자꾸 왜 저런 제안을 하실까? 주민협의회는 업체가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수익 배분과 정산에 대해선 모두 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이유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 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 이를 키운 사하구청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샘플이 없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추후에 하려고 했고 다음에 그 사업장이 죄송하지만 안 될 거라고는 이렇게 파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매장 건립 등에 투입된 구비만 4억 5천만 원. 감천 문화마을 대표 먹거리 사업은 결국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을 형성하고 있는 부산 물류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부산산업열전 민성빈 기자입니다. 물류는 물적 유통의 줄임말로 생산된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운송과 포장, 보관과 하역, 재가공 등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전국으로 뻗은 운송망은 우리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국내 최대 항만을 낀 부산은 일찍부터 물류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공급과 수출이 유리해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의 태동지가 됐습니다. 대외이전적인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량 기준 수출입의 99.8%, 금액 기준 69.4%가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 기준으로 70%가 넘는 수출입 화물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166만 TEU.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 4개 중 3개가 부산을 통해 드나들었습니다. 전 세계 6위 물동량을 기록하면서 수출입 화물이 몰리는 부산항 배후단지는 한국 물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물류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항이 중심이 되고 특히 신항 배후 물류단지 현재 416만 제곱미터 규모, 여기에 67개의 국내외 물류기업이 최근엔 초대형 선박의 입항 증가로 물동량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항에 들어온 컨테이너 선 중에 가장 큰 생텍 집베리호입니다. 선체 길이 400m, 세어보면 부산타워나 63층 부산국제금융센터보다 높고 101층 LCT와 맞먹습니다. 이 배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는 6m짜리 기준으로 2656개인데요. 이렇게 세로로 쌓으면 대략 126km, 지구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길이가 나옵니다.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물류가 시작되고 끝나는 부산은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운수업체는 3만 곳, 종사자 수 10만 명, 매출액 10조 4천억 원으로 전국적으로 8% 안팎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산의 대표적 물류기업 은산해운항공. 창업 26년 만에 직원 350명, 연매출 3천억 원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화물 운송과 보관, 포장 등을 일괄 처리하는 종합 물류 체계를 갖추고 미국과 베트남 등 세계 곳곳에 지사도 세웠습니다. 이곳 은산해운항공의 물류 창고에는 10,000가지가 넘는 각종 수출입 제품들이 선적과 출하를 기다리며 이렇게 가득 보관돼 있습니다. 소량의 화물도 하주들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정말 그 정확한 스케줄에 또 최저의 비용으로 전 세계 5대형 6대주를 우리가 성실하게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물류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첨단 물류단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특히 동남권 관문공항이 건설되면 육해공을 잇는 부산의 물류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 탐방길이 하나 더 생길 예정이라는 소식 3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청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감천문화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보행로를 새로 만들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또 이번 탐방길 조성이 매년 20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한 구역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해서 주택가 소음 피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동구 좌천동 가구거리와 범일동 남문시장을 잇는 과선교에서 추진되고 있던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잠정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구청은 올해 초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 용역까지 마친 상태지만 경부선 철로 지하화 여부를 지켜본 뒤에 설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며 사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과선교는 계단폭이 좁고 높이가 높아서 인근 상인과 노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용 불편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양산선의 개통이 미뤄지면서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 이면 머릿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는 양산선 개통 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부산교통공사와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산선이 통과할 예정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양산시의 일방적인 연기 결정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한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센텀 2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운대구 풍산 부산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해운대구청은 풍산 부지에 대해 토양 오염 수준을 조사한 결과 킬로그램당 4,500여 밀리그램의 석유계 탄화수소가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민관협의체를 꾸려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까지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오늘도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는 깨끗한 하늘 보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추가적인 스모그의 유입은 없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조금 쌓이겠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은 대기 순환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은 낮 동안에 대체로 맑겠지만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울산과 일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경남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 양산 31도, 울산 30도, 창원과 거제가 29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선선하겠고요. 일요일에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구치소 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 반대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립니다. 강서구의회는 부산시가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를 강서구로 이전하겠다고 법무부와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부산구치소 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 계획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겁니다. 대규모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이 오늘 오전 10시 해운대구 동백섬 일원에서 열립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각종 쓰레기 투기 사진전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중소상인 5천여 명이 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소상인들은 지역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며 지역화폐 도입과 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부산의 경우 전체 26만 6천여 개의 사업체 중 86%가 소상공인 사업체일 정도로 부산의 소상공인 비중은 높습니다. 10년째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는 진건호 사장 역시 부산의 소상공인 중 한 명. 하지만 요즘은 납품 차량 한 대 건사하기가 힘듭니다. 주차 문제하고 유류 지원 문제. 지금 와서 이리 어려울 때는 진짜 어디 다른 조그만 거라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거의 간절히 바라죠. 부산의 소상공인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지역 경제, 골목 상권 이대로는 안 된다며 긴급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화폐 도입, 카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가맹점 단체 설립, 정책 개발 과정에 중소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산시 중소상인 정책위원회 설립, 납품 차량 사전 등록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만큼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보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 유통업체가 공급하고 지역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제안이 지역 경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월 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5월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창 기말고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사실 시험 기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험 기간은 공부하곤 다 재밌다. 그래서 네, SNS 공간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들이 게시물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떤 글들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누군가 학교 컴퓨터 배경화면에 가수 박진영 씨 사진을 깔아놔가지고 혼났다는 재미있는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반응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사진이 학교의 컴퓨터 화면이라고요? 아주 스윗한 박진영 씨 사진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태그하고 네가 범인이지라며 서로를 좀 놀리기도 했고요. 너희 학교 진짜 익스트림하다는 댓글에 우리 학교 연못에 누가 잉어랑 개구리 놓고 낚시하더라 같은 이게 진짜인가 싶은 댓글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힘든 시험 기간 와중에도 학생들이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들 이 시험 끝나면 또 방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방학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종덕 홈런 야구 소식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번 소식은 지난 6월 16일 경기에서 통산 3호 시즌 첫 홈런을 때려낸 롯데자이언츠의 22살 포수 나종덕 선수 이야기인데요. 네. 아니 근데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만큼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예요? 네. 사실 뭐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쳤다고 화제가 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나종덕 선수가 수비에서는 어린 나이에 비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타격에서는 아직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날 홈런에 많은 야구 팬들이 기쁘면서도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떤 글들이 올라왔어요? 네. 일단 나 진짜 눈물 나서 죽어. 와 얼마 만에 치노. 오래 기다렸다 더가. 내가 이걸 직관했다 유유유 같이 강력한 팬들도 많았고요. 워낙 또 오랜만에 나온 나종덕 선수의 홈런 소식에 오늘 복권 사러 간다. 빨리 소원 빌자. 키 크게 해주세요. 덕이덕이. 같이 소원을 비는 귀여운 댓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글이 많이 올라온 거 보니까 그래도 나종덕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좋은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방탄소년단 팬미팅 시위. 그래요. 지난 주말 부산이 방탄소년단의 이 팬미팅으로 매우 뜨겁기는 했는데 조금 해프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6월 15일과 16일에 진행된 방탄소년단 팬미팅 전체적으로는 무사히 잘 치러졌는데요. 하지만 첫날인 15일 입장 확인 문제 때문에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팬들이 주최 측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공연 시작이 30분 늦춰지는 소동도 빚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팬들이 책임져를 외치면서 항의하는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표를 양도받았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공연 주최 측은 양도나 또 안표 거래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을 충분히 공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엄격했었는데 하지만 일부 팬들은 주최 측의 잘못된 공지 때문에 공연에 입장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티켓을 정상 예매했지만 입장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댓글을 쭉 한번 살펴보면 예매자, 관람자가 같아도 못 들어간 사람도 많다. 주최 측에서 가능하다고 공지했던 종이 학생증으로 입장 거부당한 사람도 많았다와 같은 댓글도 보였고요. 또 다른 댓글을 살펴보면 주의사항 다 안 읽어보고 필요한 소리 안 챙겨오고 양도받은 표 들고 왔으면서 1시간 넘게 항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입장 받고 문 앞에 서 있었다며 필요한 학위 서류들을 미리미리 잘 챙겼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주최 측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이 순간만을 기다렸을 팬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강서구 범밤동 구랑사거리에서 부산 신항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7살 장모 씨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30살 A씨가 술에 취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구조됐지만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지인과 함께 부산에 놀러왔다 술을 마신 뒤 입욕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병원과 귀금속 매장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9일 낮 1시 반쯤 부산 진구 범천동의 한 병원에서 빈 병실에 들어가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달아나는 등 부산 시내병원과 금은방을 돌며 4차례에 걸쳐 금품 117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연제경찰서도 주차된 차량과 PC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8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총장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수회는 총장이 보직 기본수당 명목으로 업무 추진비를 신설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특정 직원들을 특별 채용하는 등 5가지 혐의로 총장과 이사장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수회가 기본적인 자료 확인을 거치지 않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며 의혹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대전 원정 경기에서 한화 이글스에게 7대10으로 패하며 3연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롯데는 6회와 7회에서 연달아 석점씩 득점하며 승리를 굳히는 듯 했지만 9회 말 한화에 7점을 내주며 결국 석점차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이번 경기까지 시즌 27승 1무 45패를 기록해 시즌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법무부의 부산구치소 강서구 이전 합의와 관련해 김도읍 의원이 밀실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거돈 시장이 구치소 이전과 관련해 강서구민에게 설명 한 번 없이 대외비로 법무부와 추진했다며 특히 이전 예정지가 현재 개발계획 진행 중인 원예시험장 개발사업 아파트 용지 인근이어서 개발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델 겸 영화배우인 배정남 씨가 어제 부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배 씨는 지난 4월 부산시가 진행한 홍보대사 이벤트에서 부산 시민들이 직접 뽑은 홍보대사로 선정됐고 앞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부산시정 홍보와 공익활동에 참여합니다. 배 씨는 영화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매력을 뽐내며 시청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기 취임 1주년인 오는 27일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동래 중학교 체육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200여 명과 함께 2019 부산교육 타운홀 미팅을 갖습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현안 등 부산교육의 전반에 대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열립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1부에서 교직원, 시민과 함께 2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부산 교육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어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부산 교육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교육감이 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의회사무처가 8대 시의회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의정활동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객관적 성과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대 의회 들어 지난 1년간 의원 발의 조례수는 107건으로 7대의 58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고 의원 5분 발언 건수도 25% 증가한 1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시정 질문과 토론회 개최 건수 등도 역대 의회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처는 지난 1년간 시의회가 의장 접견실을 시민소통 활용의 장으로 개조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각종 토론회도 형식적인 토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시민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지역 내 첫 행복주택 사업인 동래 행복주택의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95세대에 1,969건이 접수돼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05세대를 모집하는 청년계층이 1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신혼부부 1.9대 1, 고령자 5.4대 1 등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도시공사는 오는 28일 입주자의 3배수를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하며 9월 17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 노기섭 의원과 도용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고용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시와 공공기관 고용에 있어 차별행위 해소 노력을 부여하고 시장과 공공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과정에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지원자의 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 조건이나 출신 지역과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수출은 11억 9,410만 달러로 지난해 5월에 비해 2.8%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816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부산은 수출액 기준 11위에 머물렀습니다. 원동기와 선박용 엔진 부품의 수출은 늘었지만 승용차와 아연 강판 등은 감소했습니다. 싱가포르 지역으로의 수출은 크게 늘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이어 5위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오늘까지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는 깨끗한 하늘 보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추가적인 스모그의 유입은 없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조금 쌓이겠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은 대기 순환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내려가 크게 덥지 않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부산에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